안녕하십니까. 포스코 DX에서 AI를 맡고 있는 윤일용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는 제조 분야 혁신을 위한 융합 AI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조는 잘 아실 텐데 융합 AI는 무엇과의 융합이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제 발표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제조업의 혁신 방향입니다. 미래 제조업도 기존의 자율주행 차와 마찬가지로 저는 인지 판단 제어의 자유로운 공장으로 진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센서나 빅데이터 이쪽은 많이 진행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자율 판단과 이것이 하드웨어로 연결되는 판단과 제어의 융합은 상대적으로 좀 미성숙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포스코 DX는 국내 유일의 IT/OT 융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T/OT 융합 기업이라는 얘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스마트 팩토리와 IT 서비스 그리고 물류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물류 비즈니스는 실제로 물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센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OT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ISA 95 표준 아키텍처에 의하면 L0부터 L4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레이어들이 쭉 있고요. OT로 갈수록 하드웨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IT/OT 융합이라는 얘기는 ERP, SCM부터 센싱, 프로세스 컴퓨터, MES까지 전 분야의, 전 계층의 기술들을 다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더스트리얼 AI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인더스트리얼 AI는 기업 활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화나 자동화, 무인화 같은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컨슈머 AI와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좀 구별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장 구별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즉시성입니다. 라인에서는 계속 제품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AI가 들어가면서 즉시 경제적인 효용이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컨슈머 AI와는 달리 AI가 어떤 주인공이 된다기보다는 지원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AI와는 달리 타겟이 사람이 아닌 기계와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현재 제조업 AI에 있어서는 하나의 큰 모델이라기보다는 좀 작고 커스터마이징된 여러 모델이 공장에 분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지컬한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인더스트리얼 AI는 무언가 물리적으로 다루고 움직이고 가공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최후의 말단이 피지컬한 프로세스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국내에서 좀 대표적인 중무장대 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이 중무장대 산업에서는 또 다른 특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프로덕트들이 다 크고 사업장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와 설비들이 모두 무겁기 때문에 다수의 위험한 현장들이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We Industrialize AI라는 모토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생산성이나 수율, 불량률 같은 산업계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AI 자체를 산업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I의 개발과 추론 과정에서 들어가는 원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AI 생산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OT와의 융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추론의 어떤 효율화에 대해서도 많은 솔루션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이 인더스트리얼 AI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고도화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래에 물리적인 공장이 있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AI가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것이 다시 제어로 실제 팩토리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더스트리얼 AI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에서는 AI가 제가 볼 때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AI가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들이 상당히 한정돼 있고요. 대부분의 라인에 들어가 있는 AI들은 대부분 인지 혹은 예측 이 두 가지에 거의 국한돼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종 제어단까지 연결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저희가 해결해야 될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 융합 AI를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AI 기술로는 현장의 복잡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기술 융합을 통해서 이런 태스크들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과의 통합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제어 기술, 그리고 센서 시스템, 그리고 의사결정 기술, 이 세 가지 기술과의 융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어 기술과의 융합입니다. 제어 기술과의 융합은 결론적으로 딥러닝, AI가 만들어낸 인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제어 시스템을 잘 제어해서 실제로 피지컬한 머니플레이션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양방향 정보 공유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라인에 들어가 있는 AI들은 AI에서 추론한 결과를 이제 기계에 주로 주기만 합니다. 제어 시스템은 받기만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더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제어 시스템의 스테이터스도 AI 모델, 소프트웨어가 같이 받아들이는 이런 양방향 정보 전달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중무장대 산업에서는 물리적인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AI 하는 사람들도 소프트웨어 국한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힐스나 혹은 축소 물리 모델 같은 어떤 피지컬한 플랫폼과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어 시스템과의 융합을 위해서는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레이턴시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AI가 추론되는 디바이스와 실제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디바이스는 뭐 어떻게 놓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센서 시스템의 융합은 현재 딥러닝의 성능이 현장의 니즈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제 해답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적의 센서 조합은 이제 센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적, 상보적, 그리고 협력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센서 구성들을 잘 해야겠고, 센서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각 센서마다 딜레이와 레이턴시가 다르고 정확도가 다르기 때문에 AI 하는 사람들도 이 센서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기술인데요. 의사결정 기술은 자율형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조 라인에는 뭐뭐뭐뭐 예측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단순한 미래 예측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AI가 사람을 대체하고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루어내려면 결국엔 시스템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의사결정 기술 융합이 되어야 되고, 의사결정 기술에는 현재 수학적 최적화와 강학습 이 두 가지 큰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수학적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최적화가 AI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거꾸로 AI가 수학적 최적화를 도와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사례에서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융합 AI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예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레인 무인화 사례인데요. 제철소에는 이렇게 코일, 선재가 감겨져 있는 선재 코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정형 물체이고 굉장히 롱 워킹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적정한 센서를 찾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만들 것이냐가 저희의 챌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라이다와 카메라를 융합해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창고 현장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버모터 기반의 실험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희 모델의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어 시스템과의 융합에 있어서는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포스마스터라고 하는 소프트 PLC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PLC와 MPU를 결합을 해서 실제 제어와 그리고 비전 AI의 추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통합 제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제어기는 상당히 많은 이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추론과 제어가 다른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통합 제어기에 있어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쉐어드 메모리 같은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택배 물품의 자동 분류 사례인데요. 저희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만들기 때문에 이런 광학 시스템 그리고 AI 모델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 소프트웨어들의 제어까지를 모두 일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AI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보시는 것처럼 3D 레이 트레이싱 시뮬레이션 같은 엔지니어링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3D 레이 트레이싱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필요한 화각과 필요한 셔터 스피드를 엔지니어링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모션 블러가 얼마나 일어날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택배 물품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학습이 일어나고 자동으로 디플로이 될 수 있는 MLOps 체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전 AI와 저 소프트웨어 제어를 하기 위한 PLC의 통합 제어기가 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물류센터의 상하차 최적화인데요. 물류센터에는 이제 도크라고 하는 트럭들이 접안해서 상하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이곳의 진척률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못하면 이제 트럭들이 기다리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크마다 스마트 CCTV를 설치를 하고 상하차 진척률을 이제 실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노크라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카메라 이미지에서 남은 택배 물품의 양을 실시간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뎁스 카메라를 사용해서 저희만의 특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했고 현재로서는 에러율 한 5% 이내에서 잘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무장대 산업에서는 작업 계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멀티 카메라 오브젝트 트래킹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메라가 단순히 여러 개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카메라 각각이 추론한 결과들이 하나의 버드아이 뷰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엔 넓은 개소의 정보를 하나의 뷰로 융합해서 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브젝트 핸드오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A 카메라에서 B 카메라로 넘어간 물체가 같은 물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어떤 물체는 A 카메라와 B 카메라 두 군데서 다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핸드오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보시다시피 미니어처 플랫폼 같은 또 실험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자그마한 CCTV 카메라들을 놓고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텐서알티나 트리톤 같은 GPU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이런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이상감지 연구를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초소 안에 들어가는 원료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이상감지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고 상용으로 파는 이런 물리 실험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스텍과 협력을 해서 실제 공장에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부품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미니 컨베이어 테스트 베드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만든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고장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장 데이터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하면은 좌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장난 부품들을 수급을 하고요.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워서 일부러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위적으로 생성된 고장들을 이용해서 고장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의사결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녹스 배출에 대한 최적 제어건입니다.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이런 뭐 소성이라고 하는 굽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녹스 배출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타겟 온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유지하면서 녹스 배출량은 규제치 이하로 맞출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어해야 될 인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제어를 했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죠. 저희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을 사용을 합니다. 아마 딥러닝 기반의 MPC는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를 드리는 것 같고요. AI와 수학적 최적화를 융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녹수 배출량은 규제치 이하로 제어할 수 있는 인풋 값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뭐 제초소에는 상당히 많은 야드들이 있습니다. 야드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야드는 슬라브 야드인데요. 슬라브 야드는 넓적한 쇠들 판인데요. 이 판들은 3차원으로 쌓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최적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3차원이라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위에는 큰 게 올라갈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최적 조건,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어 변수가 상당히 많은 라지 스케일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학습 증강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학습 증강 알고리즘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런 야적 작업을 실제로 미리 진행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진행된 이 팔러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수학적 최적화들을 도와주게 되고요. 이 도와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최적 스케줄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AI가 수학적 최적화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에서는 AI가 얼마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와 동시에 AI를 개발하는 데 얼마나 원가가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 생산성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야겠고요. 현 AI 수준에서는 고도화된 태스크 구현을 위해서는 융합 AI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 AI를 위해서는 AI, IT, OT, 하드웨어, 센서 모든 전문가들이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협업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